자, 제이든 산초 솔직히 말해서 약간 이제 아우 지겨워라고 할 만할 정도로 지난 여름 내내 맨유 팬들을 가슴 졸이게 하고 도르트문트 팬들은 도르트문트 팬들 아니 데드라인 끝났는데 왜 지랄이야. 맨유 그 뭐 보드진이 뭔지 이렇게 생각할 만한 그러니까 맨유 팬들도 맨유 보드진을 욕하고 네. 도르트문트 팬들도 쟤네 뭔데? 약간 이런 느낌이었잖아요. 그렇죠. 뭐 욕먹어도 싸죠. 아니, 너무 일을 제대로 못했어. 괜히 우드워드와 그 맨유의 어떤 협상 담당가들이 괜히 비판을 받는 게 아니에요. 맨유 팬들이 괜히 답답한 게 아닙니다. 네, 팬들을 위해서라도 이젠 달라진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근데 그 산초가 이번엔 딜이 될 것 같다. 근데 이제 뭐 그와 별개로 참 제이든 산초는 사우스게이트가 별로 안 쓰고 싶은가 봐요. 뭐 나오긴 나왔지만 조별리그 한 10분 나왔죠 마지막에. 예. 말도 안 돼요 사실. 좀 이상해. 산초를 전혀 이렇게 쓰지 않는 것에 대해서 되게 놀랐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거는 무조건 산초가 사우스게이트 멱살을 세게 잡거나 아니면 때린 적이 있을 것이다. 예. 아니면 저기 패션 지적을 했거나. 네. 너 베스트 존나 안 어울려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저게 뭔데 이런 느낌 아니면 이렇게 안 쓰나. 그렇죠. 근데 참 우선순위에서 밀려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어쨌거나 반전을 잊진 않을 것 같은데 산초의 경우는 이제 지난 해와 다르게 올해는 반전이 있습니다. 지금 보면 빌트의 유료 기사에서 맨유가 드디어 산초와 합의에 근접해졌다라는 내용을 다룬 부분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근데 뭐 이렇다고 해서 모두 다 뭐 끝났다 이런 건 아니고 이런 기사 결국에 이 두 이적에 관해서는 개인 합의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진작부터 됐다는 얘기가 많았기 때문에 중요한 건 이적료의 합의였거든요. 근데 그런 관련된 기사가 독일 쪽에 조금씩 나온다. 그렇죠. 일단 나오고 있는 금액은 이 제목 타이틀에는 9천만 유로에 가까운 금액을 오퍼받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정확하게 세부 내용에도 이 부분은 담겨져 있습니다. 예. 세부 내용을 보면 해당 기사에는 맨유와 도르트문트의 합의가 구단 간 합의가 가까워지고 있다. 왜냐하면 도르트문트의 요구액은 9천만 유로, 맨유는 보너스 포함 8,500만 유로를 제의했는데 이 빌트 유료 기자에는 이 두 구단 간의 차이가 조금 줄어들었다? 네, 입장 차이가 크지 않죠. 요거는 좀 이제 서로 간의 협상을 통해서 좀 맞춰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이쪽에서. 그래서 차이가 적으니까 이 정도면 가까워졌다라고 이 빌트의 기자들은 좀 다루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을 트위터에 공유한 기자들이 크리스티안 폴크 그리고 스벤 베스터슐츠가 있는데 베스터슐츠라는 기자는 그동안 도르트문트를 자주 다뤘던 기자라고 하더라고요. 물론 폴크는 사실 바이언 얘기 말고는 좀 틀리는 경우도 많고 많이 틀리죠. 네, 뭐 이런 것만 가지고 다 생각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만 그래도 좀 이적료와 관련된 얘기가 결국엔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내용을 똑같이 조금 지나서 BBC에서도 다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한 어떤 신빙성은 조금 더 올라갔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근데 BBC의 내용은 약간 다른 부분이 있는데 뉘앙스가 좀 다른가요? 네, 일단 맨유 산초 영입을 위해서 상향된 비드를 제출했다. 이거 오퍼액을 조금 올렸다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일단 대목에는 달려 있었고요. 내용을 보면 이미 맨유는 첫 번째 비드를 전에 거절당한 상태다. 그래서 이번에 두 번째 비드를 하게 됐는데 두 번째 비드에서 상향된 금액을 제시한 게 8,500만 유로인 거죠. 그래서 아까 빌트에서 다뤘던 맨유가 8,500만 유로를 제시했다는 건 얼추 맞는 것 같네. 그러면 이렇게 비슷하게 나오면 그거는 맞을 가능성이 좀 있거든. 그게 두 번째 비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이먼 스톤이 얘기한 도르트문트의 요구액은 여기서는 9천만 유로에 플러스 500만 유로가 더해진 금액. 그러니까 도르트문트가 바라는 거는 아마 9천만을 하고 옵션으로 500만. 그래서 한 9,500만 정도를 원하고 있다는 얘기들도 들려오고 있어요. 이 기사로만 보아도 1,000만 유로 가량 지금 차이인데 거의 좁혀지지 않을까. 요거는 어떻게 좀 맞출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뭐 적은 돈은 아니지만 전체로 퍼센테이지로 봤을 때는 이 정도는 좀 합의를 할 수 있지 않나.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우리도 이 정도면 그래도 긍정적으로 합의가 좀 되지 않을까 예상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보루시아 도르트문트도 산초를 보내주기로 이미 약속한 부분들. 그러니까 이 적절하게 맞는 경우에는 이적이 불가하다 이런 종류의 어떤 뉘앙스는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죠. 일부 기사에서는 아예 뭐 신사협정이라는 표현까지도 비슷하게 썼는데 결국 이렇게 선수에게 좋은 제의가 왔을 시에는 보내줄 수 있다는 어떤 약속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보내주지 않겠느냐라고 BBC에서도 기사를 통해서 예상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지난 여름 맨유가 산초를 영입하려고 할 때 이미 개인 합의는 했던 부분이 있었죠. 산초의 에이전시 측하고는 계속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개인 합의 쪽은 지속적으로 좀 다 거의 다 됐다라는 뉘앙스의 이야기들이 좀 많이 나왔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도 지금 구단 간 협상에서 마지막 차이를 좁히는 게 중요하지. 산초 에이전트와의 대화는 빠르게 진행됐다. 또 진행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내용상 다뤄지고 있더라고요. 작년에 답답했던 게 이거 아니야. 맨 계속 개인 합의는 알았다고. 이적료 맞추라고. 그쵸. 근데 그 데드라인도 지나가. 데드라인 그래 지나갔다 치자. 그럼 뭐 진짜 많이 봐줘서 아니 그래 오케이 그러면 이 돈 갖고 와. 근데 그것도 계속 안 맞아. 그럼 안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이번에는
아마도 좀 될 가능성이 작년보다 훨씬 많이 커지지 않았나. 그렇죠. 작년에 맨유가 도르트문트가 데드라인을 딱 정해놓고 이 금액까지 정해놨는데 좀 깎아주겠지 하고 맨유가 그냥 가만히 이러고 있었죠. 이거 도르트문트 입장에서는 뭐야? 왜 얘는 응답을 안 해? 예. 그냥 진짜 데드라인이 지나버렸고.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차이를 좁히는 협상을 하는 게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뜻밖의 이득을 볼 맨시티 역시 이야기를 안 다룰 수가 없는데요. 이러면 이제 세론을 넣어놨겠죠. 세론 조항이 15%. 생각보다 비율 커요. 그죠. 그래서 계산해봤습니다. 9천만 유로로 만약에 판매가 이루어질 시 이 15%가 1,350만 유로예요. 적은 금액이 아니야. 그래서 이 금액을 맨시티가 누군가를 영입할 때 보탤 수도 있겠죠. 그럼요. 만약에 8,500만 유로로 맨유가 지금 제의한 금액대로 만약에 판매가 이루어진다고 해도 1,275만. 네. 75만.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영철아 너가 그 컨디션 핑계를 대면 안 돼. 왜냐면 얘는 이제 좋았을 때도 그랬으니까. 평소에도 이러니까. 숫자를 잘 못 읽어요. 이 약간 듀얼 코어를 써야 되는데. 듀얼 코어. 근데 좌뇌와 우뇌가 있어. 인정합니다. 근데 싱글 코어만 돌아가니까 이 사단이 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1,275만 유로. 자칫하다가 50만 유로 할 뻔했는데. 1,275만 유로. 이 금액을 받을 것이다 맨시티가. 그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보탤 수 있는 금액이긴 해요, 진짜로. 그럼요. 이거는 적은 액수가 아니기 때문에 받아가지고 맨시티가 알아서 잘 쓰겠지. 그렇죠. 맨시티도 지금 여러 군데 좀 돈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맨시티도 좀 기대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산초 영입으로 맨유가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은 매우 큽니다. 계속 지속적으로 그 오른쪽 윙 포워드인데 이 브루노 페르난데스와 함께 공격진을 좀 진두지휘해 줄 수 있는 또 플레이메이킹을 해줄 수 있는 이 선수에게 가고 있는 부하를 분산시켜 줄 수 있는 선수가 필요했는데 제든 산초는 그게 가능한 선수죠. 물론 잉글랜드 대표팀에서는 전혀 선택을 못 받고 있다. 그거는 사우스게이트의 잘못이죠. 아니 마지막에 요만큼 나왔어. 진짜요? 10분만 정도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이 산초가 맨유에서 자랑하게 될 존재감을 저는 딱 단순하게 표현하면 좁은 공간에서 레시포드와 그린우드 아직 성장 필요하고 데니얼 제임스도 좁은 공간에선 풀어나오지 못했죠. 그렇지. 근데 산초는 좁은 공간에서도 풀어나올 수 있습니다. 이 하나의 차이가 굉장히 크다고 봐요. 아주 차이가 많죠. 그래서 브루노 페르난데스의 플레이메이커의 어떤 역할을 분담해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기대할 여지는 매우 크다고 생각이 들고 무엇보다 좌우가 모두 가능하기 때문에 쓰임새도 꽤 다양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식으로 솔샤르가 구성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폴 포그바도 그렇고 그다음에 브루노 페르난데스 그리고 레시포드의 위치. 레시포드가 사실 또 오른쪽이면 안 좋아요. 근데 오히려 레시포드를 전반기 때 아예 안 쓰진 않겠지만 좀 쉬게 하면서, 왜냐면 이 선수가 몸이 지금 100% 정상이 아니잖아. 다시 레시포드가 좀 정상 핏으로 그게 중요해. 좀 밝은 표정으로 축구를 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요. 요즘에 표정이 많이 어두웠거든요. 유로 끝난 다음에 조금 이 몸 관련돼서 뭐 수술하든지 뭐 좀 그걸 받을 것 같더라고. 그렇죠.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전방은 아마 카바니가 계속 좀 나오고 뭐 이제 부상 복귀를 해서 마시알이 어떻게 뛰게 될지도 사실 좀 변수가 있거든요. 그 부분도 좀 따져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문제는 이제 산초의 주급에 대한 얘기인데 로마노의 기사에 따르면 산초의 주급은 5.5억 원이 지금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5억 5천만 원. 5.5억이요? 5억 5천만 원. 그런 식으로 읽는군요. 5억 5천만 원. 그럼 7만 3천 원을 7.3만 원이라고 읽나요? 여러분 이게 아다시 표현입니다. 지금부터 제의하겠습니다. 이게 내가 아다식 표현은 뭐야? 아다식 표현. 민망하면 내가 만들면 돼. 남들을 따라오게 하는 사람이 킹국식 덮밥에 이어서 아다식 표현. 5.5억. 5.5억 원. 5억 5천만 원. 통역을 하겠습니다. 5억 5천만 원. 이렇게 지금 예상이 된다고 하는데 사실 비싸죠. 세죠. 엄청 센 주급이야. 최상위권 주급이야. 그쵸. 도르트문트에서는 산초가 추정 금액으로 한 3억 정도를 받아왔대요. 그래서 예상대로 맨유로 이적을 할 시에는 고주급이야. 이적료에 걸맞게 고주급을 받을 것이다. 이건 맨유가 고주급자가 제법 많아요. 폴 포그바도 고주급이고요. 다비드 데헤아도 굉장히 고주급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정작 브루노 페르난데스는 이적 당시에도 1억 원 정도의 주급을 받고 오게 된 부분이 굉장히 파격적이었죠. 이런 경우에는 이제 사실 이제 재계약했을 때 또 주급이 올라갈 텐데 이러면 그게 중요합니다. 결국에는 골키퍼 부분에 딘 앤더슨이랑 데헤아를 어떤 식으로 교통 정리를 할 것이냐. 왜냐면 굉장히 고주급자이기 때문에. 맞아요. 데헤아가 5억을 거의 받는 금액을 생각하면 되고 산초에 걸맞는 거니까. 그리고 포그바는 여기 이제 재계약 이슈가 지금 있으니까 어떻게 또 포그바의 주급이 상향이 될지 뭐 어떻게 될지 두고 볼 일이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맨유의 이 주급 지출 범위가 좀 커지기는 했습니다. 그 부분은 좀 정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어쨌든 뭐 이게 이적이 끝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물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적료 합의와 관련돼서는 그래도 좀 진전된 네. 게 보이긴 합니다만 이렇게 될 것 같다라고 매번 얘기했던 게 지난 여름이었는데 결국 안 됐었거든. 사실은 그렇죠. 이거를 딜을 맨유도 좀 잘 마무리를 해야지. 오피셜이 띄워야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른 포지션 보강도 해야 됩니다. 야, 이렇게 되면 또 도르트문트는 또 큰 돈을 주게 됐거든요. 네. 하여튼 도르트문트는 요즘에 스카우팅이나 이런 거 장사도 그러고 너무 잘해. 그리고 이 팀은 이 돈 가지고 또 다른 작품을 만들어내고 그렇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또 로제 감독의 도르트문트도 기대가 되는데 네. 어떤 식으로 왜냐면 또 여기가 저는 이번 여름엔 이적이 안 되겠지만 또 엘링 홀란드라는 대단한 또 스트라이커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산초 얘기는 또 추가적으로 업데이트가 되면 저희가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